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거부권 14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의 키워드는 거부권 14로 정해봤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개수입니다. 법률안의 개수고 거부권을 행사한 그 횟수는 또 여섯 번째인가요? 네,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총 개수는 어쨌든 네네. 법안 개수는 14개가 맞습니다. 14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같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새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보셨나요? 네,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갔기 때문에 워크숍을 갔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었지만 네. 야당 의원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뭐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국 의원 이런 분들도 좀 보셨어요? 네, 많이 마주쳤고요. 네. 뭐 소통 간에 찾아오는 모습들도 봤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전세사기 특별법, 또 민주유공자법 등 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직부의한 법안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날 5개의 법안 중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법안을 제외한 4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재표결이 없이 바로 폐기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인데요. 이 개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의 거부권 14개 경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관측들도 나오던데요. 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역시 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또 전세사기 특별법 등등 뭐 여러 이제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뭐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 강행 거부권 행사이 반복됐던 21대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제 극에 달했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좀 새로운 그런 의정 활동의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22, 24, 05, 30. 약간 복권 숫자 같은. 그렇다고 이제 복권을 번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제 암호 같은 숫자를 제시를 해봤는데 어떤 좀 의미인가요? 풀어보면 22대 22대 국회 2024년 5월 30일라는 의미로 한번 이 숫자를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22대 국회 이제 시작일에 키워드 숫자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또 이제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6월 첫날에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날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5월 31일도 아니고 또 애매하게 5월 30일일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저도 29일에 궁금했는데. 끝났으니까 바로 다음 날 30일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29일 날 끝났을까요? 또 왜 30날 시작을 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현행 헌법은 이제 1987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헌법의 부칙을 찾아보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4월 26일에 13대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 직후에는 원구성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서 최초 집회, 원구성이 된 날이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네. 이제 4년마다 5월 30일에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5월 31일인데요. 오늘은 국회 개원 기념일입니다. 이 국회 개원 기념일은 대한민국 재헌국회, 그러니까 1대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국회는 매년 이날을 5월 31일을 개원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년마다 찾아오는 5월 30일은 국회의
임기 시작일 그리고 매년 5월 31일은 국회 개원 기념일 네, 그런 맞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또 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픽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1호. 네. 네. 22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1호 법안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번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이 이제 차지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 네. 법안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교통약자법 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교통수단, 또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관련해서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이 국회의원과가 열리는 즉시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서 무려 3박 4일간이나 이 보좌진과 번갈아 가면서 의원과 앞자리를 지켰는데요. 시각 장애인이기도 한 서 의원은 그 후 기자 인터뷰에서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 의원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되어 차별받아 왔습니다. 저 역시 장애 당사자로서 그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출근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의원 자격으로는 이제 서미화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했고 네. 여야도 각각 당론 1호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법안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또 수사 대상을 보다 확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당론 1호 이제가 있고 여야 이제 각각 있고 이제 개인 의원으로서의 또 이제 법안 1호 좀 제출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미화 의원은 본인이 또 노력한 만큼 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또 소개가 되는 소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법안 1호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22대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에 1번으로 올라가 있는 법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에 오늘 김동길 기자 좀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